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부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선물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 하락이 굉장히 빨리 나왔고, 이 급락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영상에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첫 번째인 실버게이트 사태가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 연준 부의장이 암호화폐 직접 보유 은행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뉴욕 규제 기관이 쿠코인의 미 등록 증권 및 상품 제공 혐의 소송을 제기해 이더리움 증권성 이슈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후오비 토큰 폭락으로 대규모 강제 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한 변동성이 발생을 했고, 또 바이든 예산안 내용 중에서 비트코인 채굴 전기료의 30% 과세 제한을 한다는 이슈, 그리고 미국의 유명 투자 사기 변호사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을 고소할 계획까지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나올지는 정말 예상하지는 못했고요. 실버게이트 이슈야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이슈들이 이렇게 한 번에 터질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었던 21K 좀 더 여유롭게 봤을 때 20K는 이미 깨진 상태이고요. 지금 19.8K에서 20K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만약 오늘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까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추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사태들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먼저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 지난 1일 SEC의 연간 사업 보고서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이게 기업의 사업 보고서 제출이나 실적 발표 연기는 경영 악화의 신호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그 신호 이후 거의 일주일 만에 예고된 악재가 뻥 터져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FTX 파산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놓였고, 특히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를 통한 암호화폐 담보 대출이 더 큰 위험으로 돌아왔죠. 그로 인해 이제 어제 실버게이트 청산 이슈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들이 이어져 오늘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주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은 나스닥 60.41% 폭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채권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주식 발행으로 자본 조달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의 동반 폭락은 금융주 전체의 주가를 끌어내렸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 내 2위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6.2%, 웰스파고가 마이너스 6.18%, JP 모건 체이스가 마이너스 5.41%, 시티그룹이 마이너스 4.1%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실버게이트 사태 같은 경우 FTX 때나 그레스케일 때나 하루 만에 회복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규모 또한 소형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FTX나 그레스케일만큼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뉴욕 검찰이 쿠코인을 미 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쿠코인이 뉴욕주의 증권법을 위반해 쿠코인 어스의 자사 거래 및 거래 중개를 벌여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불법으로 자칭했다고 지적했고, 이제 법을 준수하게 될 때까지 뉴욕주 내에서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전체는 아니고요. 뉴욕에서 쿠코인 앱 그리고 서비스를 차단하고 IP 주소와 GPS 위치를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악재가 계속 겹쳐 평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쿠코인 같은 경우 코인 마켓캡에서 봤을 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에 이은 4위의 규모이고, 우리나라에선 불법으로 규정을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오비 거래소까지 문제가 됐었죠. HT 토큰 가격이 5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0.3달러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거의 90% 하락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게 긴 시간도 아니고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고, 저스틴 선이 플랫폼의 다중통화 유동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한 유동성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FTX 거래소의 FTT 코인이 급락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소수의 사용자로 인해 레버리지 청산이 됐던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보단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하고 있거나 혹은 물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인물들이죠. 이런 고인물들이 FTX 사태를 다 경험을 해봤고 또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게 패닉세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 예산안 내용 중에서 비트코인 채굴 전기료의 30% 과세 제한, 그리고 미국의 유명 투자 사기 변호사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을 고소할 계획까지, 이런 안 좋은 기사들과 악재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오늘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다음 주 화요일엔 CPI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우선 제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21K 그리고 좀 더 양보해서 20K까지 봤던 이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보다 이제 하락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원웨이로 쭉 내리꽂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기술적 반등이란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이 부분을 잘 노려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한다면 저는 18,688달러에서 19,694달러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이 매물대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최고점 부분, 그리고 2020년 11월에서 12월 저항받던 매물대, 그리고 2022년 6월에서 10월 동안 지지받았던 매물대 구간입니다. 이번에도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저는 잡을 거고요. 만약 이 매물대까지 깨진다면 다시 저점을 보러 갈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 그대로 다 오늘 오전에 공유를 해드렸고, 하락이 나오면 아무래도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한 하락도 없고 또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정말 나중에 봤을 땐 더 큰 상승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선 호재보다는 악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더 큰 뷰로 봤을 때 이러한 악재들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취하고 있는 집단 또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되는 시점인데, 모두 똑같은 매매 성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고래, 세력들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무작정 홀딩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 그리고 기준에 맞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또한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타로 접근을 하든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든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하락에 직접 매매를 해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 간다, 어디가 깨진다, 이런 관점들을 참고하는 거 너무나 좋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걸 참고하기보다는 손절을 하더라도 자기의 매매 성향 그리고 기준에 맞게 좀 더 과감한 용기가 있어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봐야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폴매수해라, 롱 잡아라, 이게 아니라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 매매를 하는 경험 또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고 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왔을 때 이런 경험을 토대로 눈치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9K가 오면 삽니다. 이런 관점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19K가 왔을 때 사도 되나요? 그때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90% 확률로 못 삽니다. 저도 당연히 옛날에 이랬었고 제 경험상 틀을 하나씩 깨고 그 기준을 또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외적으로도 이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관점, 상황,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고정 댓글 링크로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뭐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위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정보들 참고해서 뭐 같이 수익을 보면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